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30분 논스톱 토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특집 코너였다가 엉겁결에 정규 편성이 된 주말 스페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 틀어놓고 청소를 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실 때 혹은 휴식을 취할 때 보셔도 되고, 또 이 목소리로 음성만 들으셔도 됩니다. 어디 이동할 때나. 그래서 주말에 좀 더 꽉꽉 채워서 30분 동안 쉴 새 없이 논스톱으로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박용택 선수와 이병규 선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LG 트윈스에 대단한 레전드들이 많아요. 서용빈, 김재현, 유지현, 김용수, 또 김건우, 백인천, 이런 선수들이 많아요. 김재박 선수를 비롯해서. 그러나 제가 95년생입니다. 그리고 야구를 본 게 2002년부터기 때문에 요 두 선수의 플레이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LG 트윈스 입고 유니폼을 입고 뛴 선수 중에는 가장 많이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본 2002년부터 가겠습니다. 그 전부터 사실은 이병규 선수 얘기를 먼저 하면은 대단한 선수였죠. 저희 또 단국대학교 선배님이시고, 또 단국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오자마자 이제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알루미늄 배트를 그때는 썼었거든요. 아시아 팀들을 그야말로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또 이병규 선수가 대단했던 것은 오자마자 신인왕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 정우영 선수가 신인왕을 받기 전까지는 이병규 선수가 LG 트윈스 최후의 신인왕이었는데, 그때까지 이병규를 능가하는 팀에 이 신인, 루키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참 이 이병규 선수가 얼마나 신인 때부터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 잠실에서 30홈런 30도루를 한 또 유일한 선수였고, 라모스가 홈런 기록을 깨기 전까지는 이 이병규 선수의 99년도의 30홈런이 LG 트윈스 타자가 기록한 한 시즌 최다 홈런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단한 커리어를 이미 갖고 있었고요. 또 계속해서 이 주전 중견수로 많이 활동을 했죠. 이병규 선수가 수비를 워낙 잘하는 선수예요. 사실 라뱅이라는 별명이 이 라면 사러 가는 이병규의 수비를 좀 대충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라뱅이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이게 사실은 천부적인 거거든요. 타구 소리만 듣고 먼저 가서 자리 잡고 탁 잡는 그런 이병규 선수의 시그니처 수비가, 또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외야 한 자리를 거의 이 햄스트링 부상이 고질적으로 생기기 전까지는 봤었죠. 그 정도로 나이 40 될 때까지 수비를 할 정도로 탁월한 수비 감각을 보이고 있고, 또 강견이죠. 이제 이병규 선수가 어깨가 상당히 또 좋은 편이었고, 보살도 많이 했어요. 어시스트도 많이 했고, 또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가리지 않고 수비력까지 뛰어났기 때문에 국가대표로 고정적으로 또 선발이 될 수가 있었죠. 국가대표 중견수에 하면은 또 이병규 선수가 굉장히 이 기여도가 높죠. 최근에 또 시끄러운 모 선수는 국가대표에서 아시안게임 때 스리랑카, 중국 이런 팀을 상대로 잘한 것밖에 없지만, 이병규 선수는 국가대표 커리어가 엄청나죠. WBC 1회 대회 4강 때도 주역 멤버였고, 또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도 금메달 멤버였고, 방콕 아시안게임에도 금메달 멤버였고, 98년도에 그러면서 2개의 금메달, 2연패를 하는 데 있어서 주역이었던 선수가 바로 이병규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커리어도 엄청나고, 또 팀에서도 중견수, 그리고 이제 제가 야구를 처음 봤을 때는 이미 스타였죠. 항상 올스타에도 뽑히고, 또 팀의 중심 타자로서 활약을 하던 선수였는데, 발도 상당히 빠른 선수였는데, 이병규 선수가 2003년도에 십자인대가 끊어집니다. 무릎이. 큰 부상을 당하면서, 아쉽게도 이전처럼 두 자릿수 도루를 자주 뛴다, 이런 스타일보다는 오히려 이 운동 능력이 조금 떨어졌는데, 그걸 이제 워낙 컨택이나 파워 부분이 정확하고 타구를 멀리 보낼 수 있고, 또 외야를 보기에는 아주 상당한 주력을 그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십자인대 부상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고도 어떻게 보면 지명타자로 빠진다거나 기량이 좀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전성기 기량의 나이에 그런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는 타격왕을 했고, 또 많이 이제 늦은 나이지만 어쨌든 일본 주니치 드래곤즈로 해외에 진출을 했다는 게, 저는 이 선수가
그 나이에 또 도전하는 것도 대단하고 천재지만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병규 선수의 특징하면은 역시 배드볼 히터라는 점이에요. 모든 공을 다 안타를 때려낼 수가 있다. 그만큼 아주 컨택이 정확한 선수고 또 모든 방향으로 타구를 보낼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이 한국에 다시 복귀했을 때 2013년도에 최고령 타격왕을 할 때 이병규 선수가 대단했던 게 3루간에 이제 수비가 좀 넓었죠. 타구를 잡아당기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왼손 타자들 강하기 때문에, 모든 타자들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수비를 약간 왼쪽으로 했는데 3루간을 정말 잘 빼는 또 이병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이 2005년도에 뭐 타격왕을 하고 또 계속해서 3할 타율을 쉬지 않고 기록했을 때도 이 어느 방향으로 참 잠실 외야가 이 공이 안 가는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많은 안타를 LG 트윈스를 위해서 생산을 해냈고, 특히나 사실 일본에서 좀 실패를 겪고 한국 복귀 첫 해도 좀 어려웠는데 2011년부터 굉장히 또 대단한 커리어를 30대 후반의 나이에 쌓아나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나이에 또 돌아와서 약간 큰형님 역할처럼 주장도 맡아주면서 LG 트윈스 암흑기가 길어질 법한 거를 이제 본인 손으로 어떻게 보면 끊었죠. 그리고 일본에서 어쨌든 이병규 선수는 우승 반지가 있습니다. 주니치 드래곤즈 이 재팬 시리즈 때 우승 멤버기도 하고, 또 그때 이제 라뱅스리런이라는 별명이 생겼죠. 그때 당시에는 가끔 이제 뭐 이승엽 선수나 이병규 선수의 일본 경기를 좀 중계를 하고는 했는데, 이병규 선수가 이제 나오지 않는 날에는 또 문자 중계로 이거를 보다가 이제 낚시를 많이 했죠. 주자 1, 2루에서 뭐 이병규 홈런 쳤다, 뭐 라뱅 3런 이렇게 낚시를 많이 했죠. 예, 그런 거에 빗대어서 라뱅 3런이라는 별명이 생겼고, 정말 실제로 이병규 선수가 주자가 2명 있을 때 홈런을 많이 때려냈고, 2015년 커리어 마지막 홈런이 또 3런 홈런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석점 홈런과 연관이 많은 선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병규 선수는 또 커리어에서 이제 뭐 2000안타 이상도 때려내고, 또 대단한 게 임팩트가 좋았던 것 같아요. 2011년에는 미스터 올스타를 기록을 했고, 또 최고령 사이클링 히트 2013년에, 그리고 이제 2013년에 또 타격왕을 최고령으로 차지를 하면서 지명타자 골든글러브까지 정규 시즌 2위 하는데 공을 세우면서 차지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또 노세아가 찾아오면서 결국에는 2016년 마지막 한 타석을 끝으로 또 은퇴하기는 했습니다만, 은퇴 시즌에도 사실은 퓨처스에서는 4할 타율 가까이 또 기록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게 대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말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기록 같은 게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머리에서 말하는 게 좀 더 가끔은 기록보다는 생생할 때가 있기 때문에, 또 요 시간은 이렇게 재밌게 한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병규 선수 얘기를 계속 해보면은, 또 라커룸에 어떻게 보면 리더였죠. 굉장히 또 카리스마가 있던 선수였고, 또 후배 선수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던 이병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병규 선수도 어린 나이에 뭐 프랜차이즈 스타 LG를 대표하는 선수가 됐지만, 형들 자기보다 이제 우승도 했고 또 나이가 조금 있는 유지현, 서용빈, 김재현이 같이 더 할 수 있었는데 빠르게 팀을 떠났습니다. 암흑기 때 이제 또 더 위에 있는 선배 선수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팀과 이별을 하면서 본인이 뭐 동년배인 뭐 조인성 선수도 있고 했지만 짊어지는 책임감이 컸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암흑기 때 본인의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젊은 나이에 팀을 이끌기는 그 당시에는 더 쉽지가 않죠. 요즘에는 뭐 이정우 선수도 팀의 주장을 맡고 또 팀 성적 나오고 개인 성적 나오고 하는데, 나이가 좀 이 많이 허물어지는 시간이 되기는 했지만,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고참으로 또 우승을 경험해본 베테랑들이 좀 더 팀에는 받쳐줘야 했고, 또 그 밑에 중간급으로 이병규 선수나 박용택 선수가 있고 밑에 어린 선수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리더를 좀 하려다 보니까 이병규 선수도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을 테고 또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텐데, 어쨌든 그거를 돌아와서 주장을 맡으면서 가을 야구를 끊는데 또 기적과 같은 일을 핵심적으로 그 나이에 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팀이 필요하면 그 나이에 또 수비도 나가고, 이진영 선수가 이제 같이 뛰었었죠,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근데 이진영 선수가 잔부상이 좀 많았어요. 뭐
햄스트링, 뭐 종아리, 뭐 그리고 뭐 펜스에 부딪혀서 다친 적도 있었고, 이럴 때마다 이병규 선수 30대 후반의 나이에 수비도 나가면서 타격 성적도 챙기는 그런 이 역할을 했습니다. 몸 관리가 진짜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에이징 커브가 오고 부상으로 인해서 좀 더 뛸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은퇴를 하기는 했지만, 큰 부상 없이 뭐 한 100경기 이상은 꼬박꼬박 나갔던 것 같고, 십자인대 다친 것 빼고는 정말 커리어에서 큰 부상이 없었을 정도로 몸관리, 자기관리가 굉장히 뛰어났던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재 타자지만 이 선수가 꾸준했고 노력을 안 했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병규 선수가 2017년에 은퇴를 하면서 LG 트윈스 두 번째 영구 결번이 됐고, 야수로는 최초로 9번의 등번호가 영구 결번이 되는, 또 제가 갔었어요. 영구 결번식에 갔었는데 그날 또 비가 왔던 게 생각이 나는데, 빗속에서 이렇게 좀 낭만 있게 이병규 선수의 은퇴식을 봤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해설위원을 하다가 코치로 LG 트윈스에 또 몸담다가 지금은 이제 삼성, 새롭게 LG를 떠나서 선수 코치로 한 팀에만 쭉 있다가 주니치 갔다 온 걸 제외하면은 국내에선 LG만 있었는데 이제 삼성으로 가게 됐는데, 삼성에서도 또 가서 푸른 옷을 입은, 뭐 주니치 때도 입었겠지만 이병규 선수의 모습, 그리고 잠실에 다른 유니폼을 입고 오는 모습이 잘 상상은 안 갑니다만, 2023 시즌 초반에 LG 트윈스와 홈개막전을 잠실에서 삼성과 치릅니다. 그러면 또 원정팀에서 이병규 코치가 오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장면도 참 색다를 것 같고, 네, 그래도 LG와 완전 이별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또 LG에서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팀에서 잘 그 삼성의 야구도 잘 배우고, 또 박진만 감독도 선수 시절이나 코치 시절 훌륭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나이는 이병규 선수보다 어리지만 코치로서 또 다른 팀에서 LG 야구를 보면 또 다를 것이고, 또 다른 팀에서 다른 시각으로 야구를 보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언젠간 돌아오겠지만 또 잘 좋은 공부를 하고 오길 바라겠고, 질롱코리아 감독을 맡아서도 많은 유망주들을 육성하는데 힘썼던 이병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좀 바쁘죠. 질롱 갔다 와서 바로 이제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미안함을 느꼈는데, 또 영원한 이별은 아니니까 언젠가는 다시 트윈스의 9번 유니폼을 입고 적토마 아시잖아요. 다시 LG 트윈스 줄무늬 유니폼을 입는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병규 코치에 대한 이야기 한번 쉴 새 없이 달려봤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LG팬이 된 이유, 제가 LG팬 이 선수를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박용택 선수입니다. 2002년도에 고려대를 졸업하고 입단을 해서, 입단 당시에도 상당히 또 썰이 있죠. 마무리 캠프 신인으로서 참가를 했는데 연봉 계약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연봉 계약이 아니라 이제 정확히는 계약금, 입단 계약금에 사인을 해야 이제 입단이 정식적으로 되는 건데, 입단 계약금이 못 미쳐가지고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마음에 안 들어서 마무리 캠프에서 좀 버팅기고 있었는데, 김성훈 감독이 너 왜 계약 안 하냐 했을 때 박용택 선수가 그 당시에 신인이었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 캠프에서 김성근 감독의 특유의 지옥 훈련을 증명을 해라, 그러면은 구단에 얘기를 해보겠다 했는데 그 훈련을 버텼다고 하죠. 그래서 박용택 선수가 계약금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받으면서 입단을 했고, 또 초반에는 잘 안 나오다가 이 박용택 선수가 문학에서 커리어 첫 안타를 치고 또 커리어를 출발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주전으로 올라서게 되죠. 그 당시 이제 외야가 박용택, 이병규, 마르티네스, 그리고 제4의 외야수 이제 최만호 선수까지 있었던 2002년도의 외야진이었는데, 박용택 선수가 신인왕은 아쉽게도 현대 유니콘스의 조용준 선수가 워낙 대단했죠. 조라이더. 이 선수에 밀려서 타지는 못했지만 또 김진호 선수랑도 또 경쟁을 했던 것으로 제가 또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 두 선수에 밀려서 신인왕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준 플레이오프에서 현대를 이기고 플레이오프에서 기아를 이기고, 두 선수가 속해 있던 뭐 조용준, 김진호 이 선수들이 속해 있던 소속팀을 다 이기고 한국 시리즈를 경험을 합니다. 특히나 플레이오프에서는 제가 매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박용택 선수가 이 5차전에서 대활약을 하면서
특히 이 광주 이 무등구장에 기아 팬들이 불을 지르는 걸 제가 또 TV로 초등학교 1학년 때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박용택 선수가 한국 시리즈로 팀을 이끌었고, 이게 박용택의 처음이자 마지막 한국 시리즈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박용택 선수가 첫 신인 시즌을 잘 보냈죠. 근데 이제 좋았던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팔굽혀펴기 하다가 세면대에서 팔굽혀펴기 하다가 상체 쪽에 부상을 입고, 또 굉장히 김성훈 감독에게 혼이 났던 또 썰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 이후에 박용택 선수는 또 그 당시에 주력이 상당히 빠른 호타준족의 선수였고 어깨도 강한 선수였어요. 지금에야 뭐 소녀 어깨다, 어깨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그게 또 이제 2004년도에 이순철 감독이 박용택 선수를 어깨가 강하다고 우익수를 시킵니다. 이제 최근의 현대 야구에서는 센터라인의 중요성, 중견수가 수비 범위, 또 어깨도 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우익수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3루까지 던지는, 또 홈까지 던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어깨가 좋은 사람이 우익수를 맡아야 한다. 왜냐면 좌익수는 어차피 좌익수 앞에 떨어지면 1루까지는 뭐 먼 거리를 던질 필요가 없잖아요. 3루 가까이 던지고 홈 가까이 던지는데, 우익수는 3루에 또 멀리 던져야 되니까, 또 홈까지 던져야 되니까 우익수가 중요하다 해서 어깨가 좋다고 박용택 선수를 우익수로 돌립니다. 근데 이제 결국 무리한 포지션 변경이 화를 불렀죠. 이후에도 박용택 선수는 뭐 중견수도 보고 좌익수도 보기는 했지만, 정말 타구를 잘 쫓아가고 낙구 지점 잘 판단해서 외야 수비 잘하는데 어깨가 좀 문제였죠. 그때 당한 부상 후유증 때문에 어깨가 많이 약해졌죠. 아마 박용택 선수가 뭐 이정우 선수나 이런 선수들처럼 중견수로 커리어를 계속 쌓아 나갔다면, 글쎄요, 조금 이제 수비 쪽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용택 선수가 그 이후에는 호타준족에 발 빠르고 타격도 어느 정도 하고 이런 선수였죠. 2할 때 후반에 타율에 2자릿수 홈런은 꾸준히 치고 또 2자릿수 도루를 하는, 2005년도에 또 도루왕을 했습니다. 그때 3도루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이병규 선수는 1번 타자인데 타격왕, 박용택 선수는 4번 타자인데 도루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까지 하면서 또 2007년도에는 이병규 선수가 일본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박용택 선수가 사실상 LG 트윈스의 외야를 혼자서 지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박용택 선수가 이 팀에 좀 기여한 것들이 있는데, 박용택 선수의 커리어에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된 게 2008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또 안치홍 선수 밀리면서 정말 부진의 늪에 빠집니다. 타율도 3할을 찍지 못했고 홈런 개수도 떨어지면서, 그때 쌍마의 욕 엄청 먹었습니다. 진짜. 네,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신인 때부터 2007년까지 먹었던 욕보다 그 시즌에 먹었던 욕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9년도에 4월 중순쯤에 사직에서 복귀를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승엽 선수 경기를 중계하느라 우리 경기 중계가 안 됐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문자 중계로 봤는데 박용택 선수가 홈런을 2개인가 쳤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이거 낚시다,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박용택 선수가 홈런 2개 친 게 맞았고, 그 경기를 시작으로 2009년도에 정말 용암택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또 페어플레이 정신에 사실 위배되는 행동이긴 하죠. 네, 실드 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또 본인이 많이 뉘우치고 있는 부분이 타격왕 논란 때문에 타격왕을 하고도 욕을 먹었지만, 어쨌든 그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박용택은 3할 7푼 2리의 타율에 굉장히 위대한 타자였다. 네, 한 단계 성장을 하는 이 30 정도에 되는 나이에 박용택 선수가 이 굉장히 타자로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김용달 코치와 맨날 싸웠다고 하죠. 타격 폼에 대해서.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굉장히 예민하게 타격 폼을 매번 수정을 해나가면서, 또 상대 투수에 따라 분석을 하고, 이거는 박용택 선수 자서전에 있는 건데, 투수에 따라서 그날 낮 경기인지 야간 경기인지에 따라서, 또 구장의 크기 같은 거에 따라서 타격 폼을 매번 바꾸고, 또 휴게소에서도 또 호텔에서도 방망이를 놓지 않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박용택 선수가 타격왕에 또 오를 수가 있었고, 2010년도에는
초반에 1할 듯 타율 주장 맡으면서 굉장히 성적이 곤두박질 칩니다만 결국 시즌 끝날 때 3할 타율을 다시 완성을 했고, 어쨌든 짧게나마 슬럼프도 겪었고 다시 상승세를 하면서 이 선수의 타격 능력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LG와 첫 번째 FA 계약을 맺었고 옵션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던 그런 계약으로 기억을 하는데, 2011년도에 팀의 홈런 타자가 필요하다고 벌크업을 합니다. 30대 이제 초반 중반으로 가는 나이에 벌크업 하면서 고정 지명 타자로 나서기 시작하죠. 초반에 홈런 1위도 하고 정말 잘했어요. 홈런 많이 치고 했는데 결국에는 무리하게 당시 이제 나이도 있었고 또 지금보다 사실은 체계적으로 몸을 만드는 부분들이 좀 잘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이야 뭐 웨이트나 또 트레이닝 코치들의 어떤 이 트레이닝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죠. 그러면서 벌크업에 성공한 선수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박용택 선수도 부진에 심하게 빠지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야로 나갔는데 외야 수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살을 빼고 2012년에는 중견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도루를 30개씩 막 뛰고 또 LG 트윈스의 또 어떻게 보면 돌풍이었어요. 그때 봉중근 선수가 소화전만 안 쳤어도 2012년에 정말 이 가을 야구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가을 야구에 가진 못했지만 어쨌든 박용택 커리어에 눈을 뜨게 된 건 2009년이고 새로운 페이지가 열린 건 저는 2012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3년에 또 부동의 이 중견수 또 상위 타선에 하면서 골든글러브 타고 암흑기 끊고 정말 펑펑 울었죠. 네. 그리고 이제 2014년에도 꾸준히 활약을 하면서 가을 야구에 한 번 더 보내고 2015년에는 나이가 계속 들어가지만 수비 꾸준히 나왔고요. 2021년에 외야의 타선에 홍창기만 있었더라면 2015년에는 타선에 박용택밖에 없었습니다. 용택 트윈스였어요. 그 나이에 정말 아직도 팀의 핵심 타자였는데 2016년에 이제 커리어가 살짝 하락을 하죠. 지명타자로 나오는 시간도 좀 늘어나고 약간 부진이 좀 한꺼번에 몰려든 느낌? 그동안 그 나이에 커리어의 어떤 에이징 커브가 오지 않고 있었으니까 2016년에는 그래도 팀은 가을 야구에 갔지만 굉장히 말아먹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17년에 그래서 이제 박용택의 커리어가 꺾이겠구나 하는 시점에 박용택 선수가 또 골든글러브를 타는데 성공을 합니다. 대단하죠. 네. 이번에는 지명타자로 골든글러브를 수상을 하는데 박용택 선수가 두 번째 FA 계약 얘기를 살짝 빼먹었네요. 네. 2015년도에 또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FA 계약을 했는데 그때 이제 LG를 떠날 뻔했죠. 실제로 네, 롯데와 계약을 할 뻔했고 계약금이 한 뭐 연봉 포함해서 총액이 20억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총액이 20억 차이가 났는데 박용택 선수가 영구 결번 값이라 생각해서 남았다는 전설적인 일화가 있었고 실제로 롯데 관계자들이 서울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박용택 선수가 롯데 측에 정중하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제의를 주신 것은 감사하나 LG에 남겠다 해서 20억을 포기를 하고 LG 트윈스에 남게 된 진정한 레전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또 이 박용택 선수 아내분이 또 LG 쌈싸먹어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박용택 선수가 남게 되었고 또 이제 커리어 마지막 FA를 맺었죠. 그렇게 되면서 15, 16, 17, 18시즌까지 끝난 이후에 마지막 계약을 약간 퇴직금 개념으로 맺으면서 2020 시즌이 끝나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2018 시즌, 2019 시즌 가면서 점점 이제 중심 타선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2019년에 부상을 당했을 때 원래는 부상을 당하면 회복이 잘 되는데 이제 정말 오래 못 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그러나 2020년에 또 커리어 마지막 시즌에 기억나시죠? LG 트윈스에는 아직 박용택이 있습니다. 문경찬 선수 상대였죠. 역전 3런 이런 장면들을 하나 남겨주고 또 대타로도 어쨌든 박용택 선수가 굉장히 쏠쏠하게 활약을 해주었고 순위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본인의 2500안타를 또 KBO 최초로 넘기고 이미 2018년도에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양준혁 해설위원의 기록은 넘었습니다만 그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2500안타 KBO 최초로 달성을 했고 현역 최다 안타 또 최다 경기 출장까지
갈아치우는 꾸준함의 대명사. 대졸 선수가 이렇게 엄청난 누적 기록을 자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박용택 선수는 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30대 이후의 커리어에서 정말 꾸준하게 활약을 해줬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칠 수 있을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따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용택 선수가 참 2020년까지 비록 우승 반지를 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LG 트윈스 하면은 또 가장 저는 생각이 나는 선수로 앞으로도 또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또 은퇴 때 박용택 선수가 한 말이 좀 생각이 나는데 정말 그때 좀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우승 반지는 없지만 또 팬들의 마음을 반지라 생각하고 끼고 은퇴하겠습니다. 네, 팬들의 사랑을, 항상 팬을 생각하는, 또 은퇴날에도 무제한 사인을 해줬잖아요. 밤새. 네, 이렇게 했던 게 정말 대단한 거죠. 네, 팬 서비스로는 뭐 선수들이 많이 논란이 됐지만 박용택 선수는 거절할 때도 항상 정중하게 다음에 꼭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또 사인을 계속 해줬어요. 경기에 이기거나 지거나 또 다칠까봐 팬들이 항상 팬들을 본인의 차량 앞에 줄 세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또 박용택 선수였고, 또 항상 팬이 있기에 또 이 박용택 선수를 응원하던 달마 아저씨 이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장례식에 또 참석을 하고, 또 입관식 때는 본인이 또 직접 쓰던 배트를 같이 넣어서 입관을 하게 하는 이런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네, 정말 이 프로 선수로서 대단했던 박용택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은퇴 때도 또 팬이 없는 프로야구는 없다.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팬서비스에 대단하게 또 이름을 남겼던 선수기 때문에, 또 영구 결번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선수기 때문에 박용택 선수가 우승 반지는 진짜 없고 또 잘못한 일들도 좀 있지만, 그래도 제가 LG팬 입장에서는 이 선수는 잊을 수 없는 선수가 될 것 같고, 또 지금은 해설위원으로 또 최강야구에서 예능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LG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박용택 선수가 다시 좀 와서 33번 이제 박용택 선수만이 입을 수 있으니까 또 LG에 다시 돌아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항상 박용택 선수의 타격 모습이 지금도 생각나요. 가끔 찬스에서 야구장 가면은 진짜로 뭐 지금도 김현수 선수나 홍창기 선수나 오지환 선수나 잘해주고 있지만, 이 찬스에 박용택이 있었더라면 뭐 하나 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선수가 별명이 많고 뭐 찬물택이다, 뭐 소녀택이다, 뭐 졸렬택이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지만 용암택, 득점권에서 사실은 잘했던 적이 더 많았던 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득점권에서 못 쳤을 때가 더 기억에 남아서 찬물택이란 별명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득점권 타율이 상당히 높았던 클러치의 박용택 선수의 또 해결 능력이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하게 한번 이 컨텐츠를 재밌게 한번 찍어볼 생각이에요. 뭐 산 위에 올라가서 찍을 때도 있을 거고, 뭐 또 어디 얘기를 나누기 좋은 뭐 바다 앞에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시즌 중에는 뭐 야구장 근처에서 찍기도 할 거고, 다양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야구 이야기, LG 트윈스 이야기를 주말에 논스톱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스프링 캠프가 다가오니까 LG 트윈스 유망주를 한번 소개를 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유망주를 야수 한번, 투수 한번 2부작으로 생각을 하는데, 2부작 영상은 또 제가 장소를 옮겨서 또 재미있게 한번 촬영해볼 생각이니까요. 그 영상도 많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논스톱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